저번에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아무리 깜깜한 곳을 쳐다봐도 은하수가 2,000개 정도는 있다고 그랬죠. 이 은하수 하나의 별들이 1조개까지 있는 게 있는데 그 은하수가 200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200조 개를 200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주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고도 그 공간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은 우주에 이 많은 별들을 다 담고도 그만큼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우주라는 말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큰 거, 내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 스페이스예요. 공간. 이 공간은 우주를 다 담고도 얼마만큼 넓은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건 이제 조금 여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천지를 공부를 내가 보고 과정까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 교리라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안 맞아요. 뭐 3일 만에 부활하고 무슨 노아의 방주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전부 다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담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김기진 선생은 다음에 하십시오 이럴 정도로 그 대담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우주를 보고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느끼고 관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까지는 갔어. 근데 우주 바깥에까지를 생각하니까 야 이건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주 바깥에 그 넓은 거, 이 수백 조가 넘는 은하수를 담고도 남는 이 에리아,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를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신의 영역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주를 탐구하다가 나는 신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내가 교인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교리를 들으면 교인이 안 돼버려요. 그만큼 나는 논리에 안 맞으면 잘 수긍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넓은 공간, 스페이스까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시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건 내가 우주과학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만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우주란 과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주라는 말은 원래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으로 지구나 태양 전체를 싸고 있는 큰 공간의 호칭으로서 생긴 말이다. 이것이 공간과 물질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라는 뜻과 지구 밖의 공간, 스페이스라는 뜻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코스모스는 그리스어의 코스모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질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변하여 완전한 질서를 가진 세계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우주의 나이는 137년부터 138억 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금 움직이자고 앉아있는 이 속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365의 이 공간 돌 속도는요 수백 킬로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이게 40만 킬로인데 40만 킬로가 하루에 돌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몇 킬로예요? 이렇게 돌고 있고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계는 또 스페이스에서 은하수에서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하수가 또 가만히 있느냐? 이 은하수는 또 우주 바깥으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서 있는 이 속도는요,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해요. 얼마 정도 되냐면, 내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속도가 초당
71만 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초당 71만 킬로를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말 우리 뭐 과학적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저기 비행기도 있고 로켓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검색해서 찾아낸 것들이고요. 자, 그럼 지구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잠깐 볼게요. That globe is spinning around the sun at 60,000 miles an hour. That solar system is flying sideways through the galaxy at 500,000 miles an hour, and that galaxy is going through the rest of the universe at millions of miles an hour, and you're still nothing. 네, 요걸 잠깐 여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주가 지구가 이렇게 타는 거. 그 다음에 보면요. 지구의 나이는 47억 년이 48억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생존 연한이 100억 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48억 년, 즉 50억 년 정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을 지구로 살아왔어요. 이 우리가 50억 년 후에는 지구가 태양에 다 휩싸여 버려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에 자꾸 로켓을 쏘고 하는 거는 지구와 똑같은 그 환경을 있는 걸 찾기 위함인데요. 우주에 있는 지구와 똑같은 것이요. 아무래도 1조 개 정도는 있다고 생각돼요. 하도 많아가지고, 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리가요. 수백억 년 가야 되는 거리에 있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도달하는 것까지 기술이 또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꼭 찾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거기 보낼 수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앞으로 50억 년 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발전을 하면 지금의 속도로 발전을 하면 똑같은 지구를 찾고 거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발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해봐요. 자, 그럼 태양은 우리가 태양의 덕에 살아가고 있어요. 태양이 주는 에너지로 우리가 곡식도 키우고 그 에너지로 물고기도 살고 우리도 살고 있거든요. 그 태양은 간단하게 우리가 전체를 알으려고 하면 모르고 간단한 것만 볼게요. 태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태양까지 가는 거리는 8분 20초가 걸려요. 빛의 속도로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빛이 태양에서 발산된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8분 20초 걸립니다. 은하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잠깐 볼게요. 은하를 영어로 갤럭시라고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넓게 뿌옇게 보이는 성이 각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은하 안에는 은하의 크기에 따라 수십 개에서 100조 개까지의 엄청난 수의 항성들과 항성계, 그 행성들, 그리고 성들이 있고, 은하 속 공간은 가스, 먼지, 유성 등의 성간 물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항성과 우주신 등의 성간 물질, 블랙홀, 그리고 암흑 물질 등은 중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은하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게는 1억 배에서 크게는 100조 배 이상 무겁고, 은하의 크기는 수십억 년에서 수백만 광년에 이릅니다.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은하에서는 약 1,700억 개 이상이고, 각 은하는 적게는 1,000만 개의 항성을 포함하거나 많게는 100조 개의 항성을 포함하는 은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가장자리에 작은 점 하나의 존재로 위치해 있으며,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행성, 소행성 등 수많은 천체들을 거느리고 2억 5천만 년 만에 한 바퀴씩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고, 다른 은하의 모든 항성과 행성, 기타 천체 등도 수억 년에 걸쳐서 속해 있는 은하의 분열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인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대략 4천여 개의 별들 중 은하 속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의 지극히 평범한 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약 10만 광년이며 은하 중심액의 두께는 15,000광년입니다. 은하 원만의 두께는 약 1,000광년이며 가스, 먼지 등의 성간 물질을 포함한 전체 디스크의 두께는 약 12,000광년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구상성간은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직경 30만 광년 정도로 퍼져서 분포하고 있고, 은하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해이로는 직경 60만 광년까지 뿌옇고 넓게 봉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위성은하는 큰 계자리 외소은하, 홍수자리 외소은하, 대마젤란은하, 소마젤란은하, 작은 곰자리 외소은하, 조각가자리 외소은하, 큰 곰자리 외소은하. 은하수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거든요. 어떤 거는 뭐 쌍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은하수가 한 100억 개 정도의 별을 갖고 있는 작은 별도 있고요. 100조 개를 갖고 있는 은하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은하수가 200조 개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시인들은 그 넓이를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넓은 세상을 써야 됩니다. 이거 다 돌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전부 다 이걸 검색해서 봤더니, 태양계의 공전 속도는 250km, 은하는 2억 5천만 년, 태양계는 20년, 약 50억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양이 태어나고 우리가 한 2억 년 후에 이제 지구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태양의 그 자장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태양이 50억 년 되면 자기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요, 태양이 폭발을 해요. 현재는 그 안에 있는 그 자력으로 땡기고 있는 힘과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들이 좀 뭉쳐서 태양에 뭉쳐 있는데, 이게 다 타고 나면 에너지가 그런 힘을 잃어버리면 퍼져버려요. 퍼지면 태양계에 있는 만큼 태양이 커져버려요. 그럼 태양계에 있는 모든 우주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게 50억 년까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로 아시고, 우리 태양 이렇게 넓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 그 나무라 그러면 나무의 원소, 이런 섬유질이 있고, 섬유질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무슨 탄소까지 가고, 탄소를 또 쪼개면 거기에 전자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전자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예, 이렇게 전자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보세요. 이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시를 쓸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으시려고 하는 거지. 이게 외우거나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원소가 뭐 100 몇 개 되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뭐 무거운 물질일수록 양성자가 많은 거고 가벼운 걸수록 양성자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헬륨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안에 양성자도 적고 전자수도 적어가지고 뭐 평균 공기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떠요. 그렇지만 뭐 그게 높은 철 같은 거는 그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물에도 깔아앉고 그러죠. 근데 그게 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자와 양성자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가운데 이 빨갛게 있는 것이 양성자고요. 바깥에 돌고 있는 것이 중성자예요. 우리가 어떤 것든지 자 중성자 가지고 하나의 껍질을 이용해가 하나에 해서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깥으로 이전의 원이 얼마나 크냐면요. 요걸 축구장이라고 본다면 요 양성자는 얼마나 하냐면요. 탁구공만 해요. 근데 그 안에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양성자가 돌고 있는 게 하나의 껍질을 구성하고 있고 양성자 그 안에 가 있는데 양성자 크기가 축구장의 탁구공만 하고 그게 사실 그 다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블랙홀로 들어갈 때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이 뭐라는 건 아시죠? 지구가 블랙홀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작아지는 줄 아세요? 축구공만 합니다. 이 지구가 축구공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은하수마다에 보면 그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은 아직도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내지 못해요. 왜냐면 사진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에 잘 못 찍어내는데 그 주위를 보고 여기가 블랙홀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 블랙홀에서 지구를 빨아들여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압축을 시키냐면 세상에 지구만한 게 축구공만해지니까 얼마나 압축이 되겠어요. 거기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이고 뭐 다이아몬드고 뭐가 다 하나에 뭉쳐져 가지고 되면 이게 축구공만해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저는 가장 위대한 게 이게 스페이스인데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돌고 있는 그 사이에도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를 다 담고 남는 스페이스예요. 이 공간이라는 거는요, 그 아주 미세한 곳에서부터 우주 전체를 덮고도 남는 것이 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내가 알고 지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스페이스예요. 그 스페이스에는 우주 전체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주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를 하나의 단위로 봐서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는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를 쓸 때는 이렇게 미자까지 들어가가지고 양성자, 중성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수련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넓은 공간에 얼마나 큰 시간 속에서 우리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이걸 하고 나면 다들 숙연해지더라고요. 정말 우주라는 데는 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너무 짧아요. 지구가 37억 년 중에서요, 인간이 태어나는 게 한 30억 년, 최고 늦게 찾아낸 인간의 원조가 30억 년 전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지구선에 퍼지면서 각 민족으로 발전했지만 30억 년 동안에 우리 인간들은요, 말도 할지 못하고 글자도 없고 순전히 동물을 채집을 하고 동물 잡아먹고 살았어요. 인간의 털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굉장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털이 없어요. 동물 중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굉장히 옛날에는 지구력이 좋아가지고 동물 하나 찍어 놓으면 그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오래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내 몸을 식혀야 돼요. 뛰면 열이 나잖아요. 식히기 위해서 털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털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 동물들 잡아먹게 하도 뛰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우주를 생각해도 정말 내가 이거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숙연해지고요. 인간이 47억 년 중에 30만 년 전에 겨우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글을 처음에 쓴 게 BC 3000년 전이에요. 지금 2000년, 5000년 전에 글이라는 걸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글이 그것이 제대로 글자화되고 제대로 한 거는 아마 지금 BC 한 2000년 전, 한 3000만 년 정도 하는 이게 발달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구, 이렇게, 정말 글을 알게 되고, 글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30억 년 중에 하면 내가 볼게요. 얼마나 작은 위치에 있는가 하면요.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요. 태어나가지고 여기 한 지금 50년이라고 치고 15억 년 정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하고 가스만 있었고요. 그때부터 원핵 동물이 생겨난 게 한 4억 년, 한 5억 년쯤 전에 원핵 동물이라 가지고 이끼처럼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산소를 내뿜기 해가지고 그 산소가 돼서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있게끔 만드는 기간이 한 20억 년? 또 어디 갔어요? 한 25억 년쯤에서야 이제 그런 그 이끼 같은 게 태어나고요. 인간이 태어난 기간은 요거예요. 여기 전부로 여기 약간의 파란색으로 칠한 요 기간밖에 안 돼요. 그동안 이건 47억 년 중에 인간이 태어난 부분 여기 보면 하나 파랗게 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인간 그리고 파랗게 점이 하나 있죠. 거기서부터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 지구의 반 정도가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에 인간이 태어난 건 지금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태어난 거는 힘들었어요. 이게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우리가 너무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위대한 인간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이 늦게 태어났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구를 가장 많이 파괴한 게 인간이고요. 모든 동물들이 수십억 년 살아온 동안 지구를 파괴한 게 없어요. 인간만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나는 그 계단을 올 때마다 항상 참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그 바위가요, 수십억 년 동안 바위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있던 걸 잘라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우리가 그걸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야, 동물들은 그거 하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보다, 야, 이 바위가 정말 우리 인간의 밟힐 때까지는 얼마나 자연이 해소됐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스틱 쓰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1000년을 간대요. 썩으려면. 난 그래서 플라스틱을 버리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플라스틱을 따로 내가 다른 건 못해서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서 버려요. 근데 이게 1000년을 간다니까 내가 죽고 나서 1000년 동안은 그게 안 썩고 내가 오물이 된 것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떤 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000년씩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시간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뭐가,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예, 별거 아닌 내가 우주과학자도 아니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도 단편적으로 몇 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시, 국어사전, 문학의 한 장르로 자연과 인생에 대한 감언, 사상 등을 함축적,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걸. 자, 시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여러 번 얘기 나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 말이 되고, 말을 글로 쓰면 글이 되고, 글을 시의 형태로 배열하면 시가 된다. 글의 형태를 시의 배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과 행을 만드는 시의 형태로 돼요. 그때부터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데 잘 쓰고 못 쓰고 더 나은 시를 쓰는 거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이게 시가 되는 건 그때부터 시예요. 그냥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뭐 듣지도 못하고 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엄마 젖만 먹고 다 그걸 갖다가 사람 인간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자기가 자연적으로 살아가기까지. 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갓 태어났을 땐 어린애처럼 보도 듣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에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연과 행을 만드는 순간에 시가 됐는데 그때는 갓난아기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인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다. 그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를 잘 쓰는 거는 얼마나 태고를 하면 되느냐. 시는 머리로, 가슴으로 써서 머리로 태고하는 거예요. 태고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지식이나 아는 걸 갖다 이용하는 거지, 시가 되는 거는 감성으로. 여기서 말하네요. 황국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시인이 태어날 때마다 하늘이 열린다. 나 이 말 듣고, 야, 시인 된 걸 잘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태어날 때는 하늘까지 열어줘. 이거 대단한 시인이 아닙니까? 내가 실험책을 본 중에 내가 그렇게 꼼꼼히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2권의 실험집을 봤는데 그 중에서 오규원 박사님의 시론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혹시 뭐 중국학이라든가 어디 갔을 때 오규원 박사님의 실험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했어. 그렇게 시는 잘 쓰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그렇게 믿어요. 시는 누구나 시인이었어. 시는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이거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잡지사에서 나가서 자꾸 이제 그 잡지사에다가 글을 내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시인은 어떤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시인을 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어떤 거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거 왜 그랬냐면요. 시인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여기만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러 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인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시인도 있고 선 쪽에 있는 시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 다 선의 방향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선 쪽으로 쉬워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시는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럴까요? 시를 쓸 때요, 이 시를 누굴 죽일 거야, 어떤 놈을 내가 욕을 해야지, 이렇게 시 쓴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용서해 줘야지, 내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시를 쓰지, 시 쓰면서 나쁜 사람, 나쁘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시를 쓴다는 건 뭐예요?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약속이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시인들을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말에 동의합니까? 예. 네, 그래요. 저는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쓸수록, 실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얼굴이 편안해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간의 실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상이 있는데, 무슨, 제일 먼저, 우리 관상 보죠? 관상 보러 많이 가죠? 수상도 보잖아요, 전쟁들이. 족상도 봅니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음상이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착한지 좀 나쁜 사람인지 와일드한지 순한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음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걸음상이 있습니다. 걷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양반이다. 많이 말하면 쌍놈이다. 좀 깡패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걸음상이 있고요. 체상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모양만 봐도 이게 빳빳하게 잘 앉아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선비의 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요? 몇 가지예요? 관상, 수상, 족상, 음상, 걸음상, 체상.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신상이 있습니다. 모든 상을 다 합해가지고도 신상보다 크지가 않아요. 신상이 최고예요. 아무리 다른 게 나쁘더라도 신상만 좋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신이 되면요, 그 7개 중에서 2개만 안 변해. 7개 중에 2개만 안 변하고 5개가 변해. 어떤 게 변할까요?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수상하고 족상만 안 변해. 관상도 변해요. 여러분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착한 마음을 먹으면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심상부터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목소리부터도 차분하게 되고 목소리가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착해지니까 앉는 것도 걷는 것도 껄렁껄렁하지 않을 거고 앉아있는 자세도 똑바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을 쓰면요, 7개 상 중에 2개만 빼놓고 다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낭만주의자들은 지상의 제왕이라고 해서 시인들을. 시인은 몽골을 평생 사랑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유정호 박사는 지금도 서울대 교수고 지금도 아마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좀 그분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걸 좀 따져본 적도 있습니다. 유정호 박사 아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지금 퇴임하셔가지고 시창자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모국어로 평생 사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글이 없고 우리나라 말이 없다면요, 시를 써도 허탕해요. 그거 외국어를 좋아하게 해주는 것 뿐이지 자기 나라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글이 있고 말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걸로 쓰면 우리나라 글을 발전시키고 내가 시 쓰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쓴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뭐 안 될 일이니까 하는 얘기, 내가 대통령 된다면요, 문학인들한테 엄청나게 돈 쏟아부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병철이라면 10조만 나한테 주면요, 시집 한 권 낼 때마다 300만 원씩 내가 그냥 줄 거예요. 시집 하나 낼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인들이 매해 한 개씩만 세 권만 쓰면요, 900만 원 받아요. 그럼 1년 살아갈 수 있어요. 시 열심히 쓸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치마 다진 여자분들이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저 시써야 살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나 쓰는 사람도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 돈도 줄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시 배울 사람 많아요. 그러면 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10조를 준다면 당연히 시인들한테 책 한 권 내면 무조건 300만 원씩 줄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진짜로 나 같으면요, 강의할 이것도 들어서 내가 잘 쓰면요 1년에 4번은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4, 30, 1년에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치맛바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문호가 나타날 거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병수라는 사람들 1년에 벌어들인다는 게 뭐 50조 뭐 이렇게 되는데도 그거 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쌈박질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해. 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받아치고 하는지 야 그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 야, 저 머리 진짜 좋아. 막 좋은 것도 나쁘다고 얘기하면 막 끝없이 나쁘게 얘기하고 막 나쁜 것도 좋게 막 야 서로 간에 그 주고받는 얘기 듣다 보면 야 이상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문학인들에 대한 존중세가 하나도 안 합니다. 1년에 구청에서 보도블록 가로치는 데 드는 수억만 해도요 시인들한테 주고 시인들 얼마나 자기 나라 글을 발전시킬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정말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정말 웬만한 건 몇조 같은 건 우습게 생각해요. 시인들한테 1조 단위나 써봐요. 얼마나 달라지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폴란드가 망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어떤 폴란드 그 시인이 얘기했나요? 말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독립할 것이다. 근데 폴란드 사람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말과 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남한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난 항상 자랑스러운 게 내가 대한민국인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게요. 우리나라 글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세종대왕 한국쯤에 계시면 내가 정말 가서 발 밑에 절할 거예요. 정말. 그만큼 세상 고마운 분이에요. 세종길은요 어떤 거냐면 광화문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근정전 옆에 경희루 옆에 집현전이 있어요. 그 집현전이 세종대왕 집무실이고 비서실에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세종대왕 비서실이에요. 그 비서실이고 거기서 모든 학문 학자들을 키워냈는데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냐면요 너무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막 뺏었어. 공부하지 말으라고.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보면 정말 위대한 게 한글을 혼자 만든 거예요. 한글을 여러 사람이 연구한 거 아니에요. 혼자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대주의가 많아가지고 한문 외에 하는 거를 꼭 원나라나 이런 데다가 배신하는 걸로 여겨서 한문을 안 했어요. 한글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문 하는 게 또 왜 좋으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문이 굉장히 어렵죠. 그건 매일 들고 앉아서 파고해야 공부를 하는데 일하는 농사꾼이나 종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지고 사대부만이 능력을 갖고 권력을 부린 거야. 계약을 할 때도 말로는 5대5다. 너 농사지하고 5분만 줬다. 실질 쓸 때는 7대3을 써놓은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너 그때 계약할 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무슨 7대3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해? 이러면 나쁜 놈이냐? 권장이나 맞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옛날에 땅 가진 사대분들은요.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지를 주면요. 6대4 했어요. 6을 우리가 가지고 4를 도지가 가져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보다 더 했어요. 한 8대2나 했을 거야, 아마. 매건 노비라는 사람들은요, 겨우 먹고 살 것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지고 하나를 가져오고 2할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계약을 한문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글을 안다는 건 권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글을 여자들한테 안 가르쳐줘요. 안다는 건 권력이에요. 아는 게 힘이야. 그래서 글을 안 가르쳐줬어요. 여자들도 글을 가르쳐주면 바람나거나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안 가르쳐줘. 여자들한테 글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세종대왕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집현전에서 나중에 해례본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종대왕이 다 만들어 완성한 다음에 거기 있는 집현전의 학자 박평년, 성삼문 이런 사람들을 주면서 이 해례본에 대해서 반표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쓴 게 해례본이에요. 그 해례본이라는 그거는요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걸 아마 옛날에
반포하려고 하여튼 옛날에 그 사대부들이요 굉장히 좀 그 고려타분하고 자기네들 거만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발표하는 것도 많이 방해를 하고 안 했어요. 세종대왕이 혼자 이걸 해가지고 그 집현전 학자들은 그래도 비석격들이니까 하라니까 같이 해례본을 썼는데 해례본도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래서 그 해례본이 다 없어지고 어떤 사람이 지붕을 고치다가 계약장 밑에다가 해례본 하나 숨겨놓은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판다고 내놨습니다. 근데 얼마에 그걸 사러 간 사람이 간송이라는 사람이에요. 간송 양반이 사러 갔는데 얼마를 요구했냐면 그때 집이 한 채가 아마 한 계약집 좋은 게 한 500원이나 할까 막 그럴 때예요. 그 사람이 이 귀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1,000원 불렀어. 그러니까 간송 선생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말이야. 왜 화를 냈을까요? 사다. 이 양반아 이 얼마짜리인데 1,000원 달라고 그래. 10,000원을 더 줄 테니까 줘. 10,000원에다 1,000원 더 붙여 11,000원에 샀습니다. 그래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 그건 대단하죠. 그 해례본이 지금 가치는 수십조가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3조는 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어디서 상주에서 발견됐어요. 상주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상주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주본은 아주 하나는 간송 미술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간송 선생이 그 자제분들이 너무 그게 운영하기 힘들어서 해례본을 팔려고 한번 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정부에서 돈 버텨줘야지 그럼. 어차피 뭐 그게 정부로서도 그래. 정부에 있는 사람들 배짱이 지금 가만 놔도 우리나라에 있는 게 어디가? 살 필요 뭐 있어? 그거겠지. 그냥 그 강성이라는 분이 참 전현필이라는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야. 나 같으면요, 나도 지금 나도 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1,000원 준다. 야, 그래서 조금 800원만 해. 이렇게 해서 샀을 거야. 이게 정답이죠. 어? 근데 어떻게 이 양반이 말이야 이 좋은 책을 1,000원에다 판다는 게 어디 있냐 말이야. 내가 10,000원 더 줄게. 11,000원에 산. 근데 그 값대도 싸게 산 거예요. 그 사람은 횡계했네. 어쨌든 그다. 경제 정도가 아니죠. 집이 2채 정도, 1,000원에 2채 정도 되는데. 20채를 생긴데 그래. 그렇죠. 가쁘죠. 가부가 된 거죠. 그때 10,000원은 가부가 된 겁니다. 실수죠. 그런데 나는 전현필이라는 분이 지금 유명한 게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걸 1,000원 주고 샀다면 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10,000원을 더 붙여서 11,000원에 샀습니다. 그게 일본 건너가 아니고 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6.25 때도 그 참차리 밑에다가 그냥 네. 놓고 그리고 시들은요, 시를 쓰려고 해서 막 써지지도 않아요. 뭐가 와야 돼. 뭐가 하나, 필이 탁 와야 돼. 그래서 접신이 돼야 시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쓰는 방법,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봐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저도 억지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시인들이 쓰고, 예를 들면 이래요. 시는 사소한 게 시가 됩니다. 대단한 게 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순재 선생하고 충무로에서 나하고 만났는데, 몇 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살면서 이런 적이 많았어. 누구한테 내가 참 너를 위해서 얘기한 얘기가 오해로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줍지 않은 그 배려로 요거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쓴 시가 뭐냐면 비창이라는 시입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뭐 간단한 거예요. 어느 날 비켜가는 길거리에서 엇갈린 양보로 마주선 본 적이 있다. 삶에서 인연으로 마음 주다가 엇갈린 배려로 가슴 아파한 적이 있다. 이게 시가 되잖아요.
내가 있었던 상황을 시로 쓴 겁니다. 근데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간단한 사건이 시가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맞아, 여러분도 다 했을 거예요. 한 번씩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이렇게 비춰준다고 한 게 또 비춰주고 하다 보니까 맞서는 거야. 어? 근데 삶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한 말이 아주 정말 마음 아프게 해줘가지고, 그건 비창이다. 어? 그래서 내가 쓴 게 이게 비창이라는 시예요. 시는 역사 예언자다. 우리 랍비라든가 옛날에 그 주술사가요, 다 시인이에요. 그분들이 원래 주술사들이 시인이었어요. 이게 시인이 뭐냐면 항상 시인은 어떻게 보면 얕게 사는 사람들이야. 노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해주고 뭐 너 이렇게 살아라 뭐 얘기해주고 해주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주술사가 뭐예요? 거의 지배하잖아요. 시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보세요. 막 지구도 갖다 옮기고 뭐 은하수도 끌어당기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신이 하는 거 다 해요. 우리가 시인들은 뭐 여자도 남자로 만들 수 있어요. 시에서는 이게 뭐야? 신이 하는 짓을 우리가 다 해요. 시로 하는 게. 그래서 신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게 우리 시인이에요. 동양사관에서는 지, 의, 기, 리, 신, 성 등을 규정한다. 이게 좋은 말은 다 나왔네요. 시는 진실처럼 보이게 모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는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있는 거짓말을 해요. 누가 이게 아니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시 중에 우리 동네 수정다방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래요. 우리 동네 거기 아주 강매에 가면 우리 아주 다방이 있어요. 다방 아시죠? 옛날 다방에는 가면 그 여자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차 한 잔 나도 먹어도 돼요? 그러면 그거 안 사주면 멀리 가가지고 들으라는 식으로 저 짜증나 그 들려 슬쩍 그럼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면 차도 사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다방입니다. 그 다방이 광명시에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다방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이 아주 좁은 계단이 한 요 정도 되나 한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딱 들어가면 이 벽지를 하도 오래 놔둬가지고 이게 쭉쭉 늘어졌어. 그리고 벽지가 누렇게 말했어. 거긴 우리 젊은이들 가는 찻집에 가면 텔레비전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아직 배불뚝이 텔레비전이 있어. 네. 그게 있고 의자가 옛날에 뭐 고급이었겠지만 좀 우중충한 의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계단이 하도 오래돼서 내가 어떻게 썼냐면 우리 동네 수정다방 가픈 계단은 12층 삐걱삐걱 음계가 밟힌다. 벽지는 장막처럼 늘어져 있고 이제 빛을 머금고 있다. 배불뚝이 불안거는 어제가 홀로 흐르고 여인들은 사연을 주고받고 있다. 차 한 잔 재며 넌지시 건하면 묵은 여인처럼 다가와 반긴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쓴 게 있는데 내가 시대 역할을 뭘 했을까요? 그 계단이 나중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나무 계단이 아니고 세멘트 계단이야.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이거 나무 계단으로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세멘트 계단은 이게 밟아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나무 계단은 오래됐으면 삐걱삐걱 소리 날 거란 말이지. 소리 나면 그 나무 계단은 건반처럼 생겼잖아요. 건반이 소리 나는 게 뭐예요? 음계가 밟힌다 이거야. 이렇게 난 시니까 이게 세멘트 계단이 아니라 나무 계단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그 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는
시는 시인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는 여러분들 여기서 시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 그때 살면서 잘 평소에 시를 잘 안 접해, 나는 별로 시를 접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별로 없죠? 근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시 속에 살고 있었어. 왜 그러냐고 생각해요. 독경이요, 시 아닙니까? 독경이 다 시예요. 성경 다 시입니다. 코란도 다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 속에 살았냐면, 우리 지구 인간이 지금 78억 얘기하는데요. 교인들이 한 100억 명도 넘을 거예요. 왜냐면 불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여기저기 해서, 그러면 거의 인구가 다 교를 가져본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천주교 영세 받고 좀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적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가 시를 접해왔던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가 시를 접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맞잖아요. 종교인들이 사실은 우리 지구를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시를 쓰는 자격, 등단까지 얘기했죠? 뭐, 등단하는 방법 4가지 얘기했나요? 아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거는 10편, 5편 정도에서 10편 정도 시를 내면요. 그 중에서 좋은 시를 뽑아가지고 10평을 해줘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이게 이제 등단 제도예요. 추천 관련은요. 이 사람이 이 시가 괜찮다. 이 정도면 시인이 될 수 있다는 시를 갖다가 어느 잡지사들가 추천해줘요. 이 시를 좀 실어달라고. 이게 이게 추천제도예요. 3번을 완료하면 추천이 돼요. 옛날부터 이 추천제도가 있었어요. 신춘문예는요, 신문사에서 1년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얼마나 여기 원고가 많이 들었냐면, 내가 듣기로 1800편이에요. 1800편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이거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사법고시도요, 1년에 1200명씩 뽑았잖아요. 근데 신문사에 한 명을 뽑는다니까, 우리나라 신문이 많아서 한 200개 된다면 200명밖에 안 나와요. 이거 사법고시보다도 한 5배 더 어려워요. 신춘문예가 되기나. 근데 여기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년 동안에 한 5편의 시를 1년 동안 다듬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듬고, 누구하고 상의하고 해가 다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는 사람이 1800명이에요. 그 중에 된다는 거? 이거는 기가 막혀. 그러면 잘 써요. 근데 이 사람 잘 쓰는 거예요. 4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 발행 후 1년이 넘으면 시인으로 인정해줍니다. 근데 저는 가장 여기서 좋은 방법은 사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추천 만료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별로 없어졌어요. 여기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그 신세훈 선생님 거기 밑조시에는 추천 만료를 해요. 나도 여기 추천 만료 뺐어요. 그리고 신인상은 우리 저처럼 이제 글을 내가지고 시평을 받아도 된 게 여기 저도 자유은행이라는 데서 했고요. 근데 이게 가장 쉬워요. 여기는요 쉬운 게 왜 쉽냐면요. 돈을 받거든요. 책을 그 말로는 이제 책을 팔아주는 거예요. 한 100편 팔으라 그래가지고 심사비까지 해서 많이 받는 데가 125만 원 받아요. 이게 책을 100권 파는 게 좀 이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시 쓰든 못 쓰든 시 썼다고 가져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등단을 시킵니다. 근데 이 꼭 나쁜 거면 아니에요. 난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하는데 난 나쁜 게 아니라 칼자를 지어주면 무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칼을 줬으니까 무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시인이라고 인정해서 시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라도 시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선을 지하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5천만 원 시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 만들어주면 착해지고 시를 쓸 것이다. 칼을 주면 무사가 되는 거고, 활을 주면 활을 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연필을 주면 글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단이라는 제도로서 칼을 딱 쓰니까 무사가 되더라 이거야. 신이라고 해주니까 시를 쓸 거란 말이지. 잘 쓰고 못 쓰는 거는요, 그 사람 노력에 달려 있고요. 대개 한 1년을 그렇게 하고 보면, 저는 글을 쓰시더라고요. 나 처음에는 그 사람 등단됐을 때, 저는 몇 년 가도 안 될 거야 생각했는데, 1년에 그 사람 글을 보니까, 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단 하는 게 좋아요. 추천 제도는 별로 없으니까 뭐 여러분이 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요. 신춘문예, 이거 어렵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좀 밤잠 안 자고 1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해도 좋은 거 없어요. 시집 발행, 이건 뭐 시집, 보통 60 내지 80편 내지 100편을 쓰면 시집을 내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거 인정 안 해줬는데, 요 사이 와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나쁜 게 신춘문예하고 이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 자기 동료가 출신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 만약에 내가 여기 신춘문예 여기는 자유문예라는데 동료가 있는 거야. 한 몇 년 만에 만났더니 여기서 시 쓰냐? 안 써. 시 좀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서로 응원을 해준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는요 1년에 한 명 나왔는데 몇 명이 있겠어요.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북돋아주고 끌어주고 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시 강의하고 시를 아주 하고 잘해. 근데 여기서 이렇게 1년 동안 시를 다듬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를 쓰려니까 어때요? 그런 시가 안 나와. 1년 동안 다듬은 그런 좋은 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 내 이제 저만큼 좋은 시 못 쓰니까 안 해. 도태되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도태되어 버려. 그래서 도태된 사람도 많아요. 신춘문예가 1년에 한 200명 된다 그러면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마 5분의 1 정도가 신춘문예 나온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그 외에는 다 사라졌어요. 책 낸 사람도 그래. 1년에 자기가 시집을 내서 됐어. 근데 시집을 냈지 동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글 낼 때도 없고 그래. 근데 잡지사에 낸 사람들은 잡지사에도 야 가을 뭐 시화전 내는 게 너 시 좀 내, 또는 우리 좀 동인지 좀 내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히 서로 북돋아서 시를 쓰게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장 바람직한 건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이 일본인들이 만들고 갔어요. 갔는데, 막,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실수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인정은 받는데 어떻게, 남보다 못 쓰니까 기분 나쁘잖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시인들 와서 공부 많이 해요, 지금. 그리고 시인도 몇 분 계세요. 그게 시인들은 거의 공부합니다. 시인들,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그룹 중에서 계속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게 시인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잘 쓰려니 공부해야지. 근데 그 중에서 공부 안 하는 시인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자기를 신격화되고 잘 쓰고 있어서 남의 시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시만 써요. 공부도 안 하고. 이건 10년 가도 똑같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인들이라고 다 공부한 건 아닌데 대부분 공부하는 분들이 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고 나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등단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고 6시가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예요. 빨리 나가가지고 오늘까지 김영대 선생님 예. 강의 끝났습니다. 예. 지금 이 강의 된 걸요. 지금 안 나온 사람들한테 인선서를 다 보내줘요. 이걸